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 시내를 두루 다녀볼 건데요. 로마는 과거와 현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을 소유한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커다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이런 아름다운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매치기와 좀도둑으로 악명이 높다는 것입니다. 모두 소지품 잘 챙기시고 이제 랜선 여행 떠나볼까요? 로마를 사진으로 보면 가장 많이 보는 유적지가 아마도 콜로세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로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 시절에 검투사들이 목숨을 건 격투를 하고 때로는 사나운 짐승과도 싸워야 했던 곳으로 왠지 모를 아픔과 슬픔이 묻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은 4층으로 되어 있고 최대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출입구만 해도 80여 개가 넘을 정도로 거대한 경기장인데요. 이 콜로세움이 현대 축구장 건설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의 뛰어난 유적지로 이곳에 낙서를 하게 되면 바로 경찰에 체포되니까 절대로 낙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검투사 복장을 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진을 찍기 전에 미리 가격을 흥정하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 콜로세움 통합 입장권을 사시면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 팔라티나 언덕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포로 로마노로 이동하겠습니다. 포로 로마노로 가는 입구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입니다. 이곳에는 3개의 개선문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개선문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315년에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포로 로마노입니다. 이곳은 안토니누스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로마 황제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그의 아내 파우스티나를 위해 141년에 지은 신전입니다. 캄피돌리아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포로 로마노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세턴 신전과 베스타 신전, 세베루스 황제 개선문 등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는 유적들을 잠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선문은 티투스 개선문이고 이곳이 바로 출구입니다. 이 개선문은 티투스 황제의 사후에 예루살렘 정벌을 포함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개선문입니다. 자, 이제 이동해서 대전차 경기장인 키루쿠스 막시무스로 갑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대전차 경기장이자 당시의 대중 오락시설이었던 키루쿠스 막시무스는 3층으로 되어 있고 약 25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경기장 터만 남아 있어서 공원으로 쓰이는데 이곳이 바로 영화 배너의 촬영지였다고 합니다. 대전차 경기장에서 5분 정도 걸어 내려오면 진실의 입이 있습니다. 진실의 입은 산타마리아 코스페딘 성당의 서쪽 벽에 헬신의 얼굴을 조각한 것으로 진실의 입이라 불려진 유래는 중세시대에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 조각상의 입에 손을 넣어서 잘려도 좋다라는 서약을 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베네치아 광장입니다. 이 광장은 로마의 중심부에 있으며 1871년 이탈리아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되었고 현재는 테르미니 역과 함께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광장에 보이는 하얀 건물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기념관으로 통일기념관이라고도 불립니다. 광장에서 10분 정도만 걸으면 판테온 신전이 나옵니다. 판테온 신전은 그리스어로 모든 신이라는 뜻으로 특정한 신을 위해 지은 신전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판테온의 입구는 원형 기둥으로 되어 있고 신전 내부도 원형 돔으로 이루어진 원통 구조입니다. 이 신전은 로마의 우수한 건축물 중에서도 후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판테온 신전의 건축 형식은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건축 양식의 공공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전 내부에는 창문이 없고 두꺼운 벽체가 둥글게 감싸고 있고 천정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돔이 있습니다. 판테온 신전 앞에 있는 로툰다 광장입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라보나 광장인데요. 판테온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라보나 광장에는 환상적인 3개의 분수가 있는데요. 넵투누스 분수와 피우미 분수, 그리고 모로 분수가 있습니다. 라보나 광장은 넓고 길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곳이 예전에는 물을 채워놓고 모의 해상 전투를 하거나 시민들을 위한 복합놀이 장소였다고 합니다. 라보나 광장의 여러 풍경들입니다. 이것이 모로 분수입니다. 다음으로 피우미 분수인데요. 피우미는 이탈리아 말로 강이란 뜻으로 나일강, 겐지스강, 리플라타강, 다뉴브강 이렇게 4개 대륙의 강을 형상화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것은 넵투누스 분수입니다. 넵투누스 분수는 라보나 광장 북쪽 끝에 있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조각한 것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로마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계단으로 유명한 스페인 광장과 트레비 분수를 보러 이동하겠습니다. 트레비 분수입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트레비 분수는 전 세계에서 분수를 만들 때 모델이 될 만큼 아름다운 분수로 로마의 또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트레비 분수 정중앙에 있는 동상은 대부분 포세이돈으로 알고 있지만 포세이돈이 아니고요. 대항의 신인 오케아노스입니다. 오케아노스가 서 있는 그 양옆에는 바다의 신 중 하나인 트리톤이 보좌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분수의 시원한 물줄기로 관광객들의 쉼터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수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한 번 던지면 다시 로마로 돌아오고 2번 던지면 사랑에 빠지고 3번 던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라는 속설 때문에 수많은 여행객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서 분수를 던지고 돌아서서 어깨 너머로 동전을 참 열심히도 던집니다. 이제 스페인 계단이 있는 광장으로 갑니다. 이 광장의 이름이 왜 스페인 광장이냐면요. 단순히 이곳에 스페인 대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스페인 대사관은 있습니다. 이곳이 스페인 계단인데요. 이 계단은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을 찍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스페인 계단 맨 위에 보이는 것이 몬티 성당인데요. 이때는 수리 중이어서 광고판이 대신하고 있었고 다음에 갔을 때 성당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스페인 계단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여기서 영화에서처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먹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스페인 계단 바로 하단 중앙에는 조각배 분수가 있는데요. 이 분수의 이름은 마르카시아 분수입니다. 이 분수는 베르니니와 그의 아버지가 제작한 분수로 이탈리아어로는 바르키시아가 쓸모없는 오래된 배라는 웃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분수는 홍수로 인해서 강이 범람해 스페인 광장까지 떠밀려온 난파선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분수를 가로질러 가면 콘도티 거리가 나오는데요. 이 거리는 세계적인 명품점이 가득한 쇼핑 거리입니다. 콘도티는 밤낮 없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오늘로써 이탈리아 랜선 여행을 모두 마쳤는데요. 행복하고 만족한 여행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